안녕하십니까. 유엔 미래포럼 박영숙입니다. 박영숙의 미래TV. 오늘도 AI넷에 올라간 글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AI넷은 네이버 다음 구글 AI 영어로 치고 넷 한글로 치면 검색에서 나옵니다. 글로 들어오시면 엄청난 미래 관련 자료가 있다. 읽어보시고 여러 가지 사업 아이템 굉장히 많이 있죠. 미래니까 미리 빨리 한순간이라도 다른 사람과 달리 또는 다른 사람보다 먼저 정보를 접하게 되면 승리할 수 있는 그만큼의 여력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오늘 제가 설명하려고 하는 것은 조금 내려가서 저기 첫 번째 잇몸 질환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잇몸 질환은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데 그죠? 잇몸 질환을 방치하면 안 된다라는 연구가 새로이 나왔습니다. 제가 한 연구가 아니고 이게 지금 보시면은 여러 대학이 모여가지고 이야기를 했는데 주 저자가 University of Toronto입니다. 토론토 Journal of Dental Research라고 치과 의사들이 가장 많이 보는 저널에 실렸습니다. 그래서 잇몸 질환, 심장병, 당뇨병, 심지어 알츠하이머 치매에 영향을 미친다. 이 연구는 치주염이 어떻게 전신 면역 반응을 시작하여서 전신의 과민성 염증 세포를 퍼뜨리는지 보여준다. 그러니까 잇몸에서 생긴, 잇몸 질환, 치주염 이런 데서 생긴 염증 세포죠. 염증 세포가 온몸으로 퍼지는 거예요. 심장도 가서 공격하고, 당뇨병도 공격하고, 알츠하이머는 이제 뇌까지 공격을 한다 이런 거죠. 특히 코로나19에서 과다 면역증, 즉 뉴트로필즈라는 게 있어요. 뉴트로필즈가 저 뒤에 설명이 나오는데 설명할게요. 이게 면역성이 과다해져서 코로나19에 뉴트로필즈가 많이 발견된 사람은 사망 위험이 훨씬 높았다. 그리고 뉴트로필즈 지금 이제 이빨 치료할 수 있는데 얼마나 여러분들이 빠른 속도로 치료를 해버려야 그 염증세포가 몸 전체로 퍼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이 새로운 연구가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설득력이 있죠. 설득력 있는 새로운 연구는 잇몸 질환이 당뇨병, 혈관, 심혈관 질환, 심지어 알츠하이머와 어떻게 연관이 되어 있는지 연결고리를 발견했다고 주장한다. 이 연구는 치주염이 어떻게 전신 면역 반응을 시작하여서 전신의 과민성 염증 세포를 퍼뜨리는지 보여준다. 치주염 걸리면요, 당장 치료하세요. 심한 치주염 또는 잇몸 질환은 장기간에 걸쳐서 광범위한 전신질환과 관련이 있다라는 것을 이번에 발견한 겁니다. 나쁜 구강 건강과 고혈압 또는 심지어 알츠하이머 이런 병 사이의 연관성이 발견되었지만은 그게 결정적인 건 아니었는데 이번에 토론토 대학에서 결정적인 것을 발견한 겁니다. 이게 2020년 10월 21일자에 발표된 논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장 먼저 제가 이 신문에 올리는 것들은 대부분 어제 나온 새로운 기술이라 그럴까? 기술 솔루션, 그 다음에 새로운 제품, 새로운 솔루션에 아니면은 프로젝트에 여러 가지 어제 나온 기술이에요. 어제 나온 기술을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저께 나온 어디에서 나온 거예요? Journal of Dental Research 저널에서 나온 겁니다. 제가 보여주는 것들은 대부분 어디에 저널, 사이언스 G 또는 네이처 G 또는 거대한 연구를 하여서 거대한 연구라는 게 주로
서베이를 하는 거죠. 뭐, 10,000명 단위의 서베이, 몇십만 명의 단위로 서베이를 해서 여러 사람들의 상황을 연구조사해서 발표하는 거예요. 연구원들은 이 호중구라고 알려진 면역세포 활동을 탐구하기 시작했다. 토론토 대학 학생들입니다. 연구원들입니다. 박사학위. 강력한 연구에서 구강질환이 다른 염증을 시작시킨다 이런 거죠. 구강에 만약에 문제가 있으면 그 세포가 온몸으로 흘러다니면서 다른 곳에도 염증을 퍼뜨린다 이런 겁니다. 그 메커니즘을 이 사람들이 이제 발견한 거예요. 토론토 대학에서. 면역세포 활동을 탐구하기 시작하다가 이걸 발견한 겁니다. 최전선 면역세포는 신체가 감염이나 외상을 감지할 때 막 백혈구가 생겨요. 백혈구가 다가오는 염증 또는 뭐 박테리아 또는 바이러스하고 싸우려고 막 생성이 돼요. 그리고 잇몸 질환의 경우는 호중구라는 게 있어가지고 신체의 자연 면역 반응의 핵심 부분인 호중구가 이제 많이 생긴다 이런 거죠. 호중성 과립구라고도 하고요. 호중구라고도 해요. 이게 뉴트로필이라고 합니다. 뉴트로필스가 조금 뒤에 그림도 보여드릴게요. 호중구는 포유류에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백혈구다. 선천 면역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백혈구 때문에 가만히 놔둬도 그죠 상처가 아물고 가만히 놔둬도 감기가 그죠 나중엔 떨어지죠. 그게 백혈구가 막 왕성하게 생성이 되어서 감기 바이러스하고 막 싸워서 이기는 거예요. 골수에 있는 줄기세포에서 생성이 되고 수명은 짧고 이동성이 높다. 호중구는 분절형 호중구와 T형 호중구로 세분할 수 있다. 여기 보면은 여러 이게 백혈구들이 있는데 그 중에 지금 큰 놈 2마리가 보이죠. 중간에 큰 놈 2마리. 얘들이 지금 과잉 반응을 하는 호중구예요. 이 아들은 오히려 과잉 반응을 하여서 외부에서 들어온 침입자, 바이러스, 박테리아를 죽여야 되는데 오히려 나를 공격해요. 그래서 밑에 보시면 또 이렇게 그죠? 굉장히 커져 있는 이런 호중구를 발견하시죠. 처음에 치주염에 마우스 모델을 사용하여서 쥐를 모델로 사용하여서 연구자들은 급성 구강염뿐만 아니라 호중구 생성을 빠르게 증가시키는 것을 발견했어요. 구강염 때문에. 동물 모델은 증가된 호중구 활동이 입뿐만 아니라 혈류, 결장에서도 검출된다. 그냥 입이 사실은 이빨이 좀 아팠는데 그죠? 그리고 아니면 잇몸이 부풀어가지고 뭐 피가 난다든가 이랬는데 이 염증이 온몸에 다 퍼져버리는 거예요. 그걸 몰랐죠 우리는. 동물의 골수에서도 호중구 숫자가 증가하여 구강이 감염되면은 이러한 면역세포의 광범위한 전신의 생산을 유발시킴을 알게 되었다. 이번에 처음으로 알게 된 거예요. 저도 처음이죠, 지금. 엄청나게 많은 자료를 제가 엄청나게 하루에 그죠, 몇천 개의 신상품, 신제품, 신솔루션, 온갖 걸 다 읽어보는데, 이건 처음입니다. 이 새로운 연구의 선임 저자, 마이클, 글로거는 이렇게 높아진 호중구 수치가 몸 전체를 순환하여, 이게 막 돌아다닙니다. 피를 통해 가지고 순환하여 2차 감염을 공격할 준비를 한다. 그래서 2차 감염을 준비를 하기 때문에 많이 커지는 거죠. 그래서 외부에서 들어온 놈이 아니고 그죠. 차라리 내 몸속에 있는 염증을 더 강화시키거나 염증 상태를 촉발하거나 악화시킨다. 이 메커니즘은요. 밖에서 들어오는 염증, 박테리아를 죽이기 위해서 확 커져가지고 오히려 다른 곳에 가서 붙어가지고 염증 상태를 촉발시키거나 악화시킨다. 무서운 거죠. 그래서 당뇨 같은 것도 나빠지고 알츠하이머에도 그죠. 굉장히 나쁜 역할을 한다. 이럽니다. 자, 글로거는 이 백혈구가 1단에 있어야 하는데 2단 기어에 있는 것과 같아. 2단 기어에 있으면 드럭드럭하고 그죠. 1단을 해야지 적합한데 너무 많이 생성이 되는 거죠. 너무 과다한 힘을 가지는 거죠. 호중구는 훨씬 더 빨리
사이토카인을 방출하여서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훨씬 높다. 그죠? 내 몸에 부정적인 반응을 일으킨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연구의 두 번째 부분은 인간에서 이러한 종류의 강화된 호중구 활동을 확인하는 것을 보았다. 앞에는 쥐죠. 쥐에서 그렇게 보았는데 이제 연구의 두 번째 파트는 인간에게서도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더라. 소규모 지원자 집단을 모집해서 치염 또는 잇몸의 염증을 자극하기 위해서 3주 동안이나 양치질을 못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 서베이 집중 연구 집단 모집해서 그 집단은 3주 동안 양치질을 중단하도록 지시했다. 양치질을 못하게 했어요. 그래서 3주 후에 연구원들은 다양한 테스트를 통해 가지고 전신 호중구 활동이 강화되었음을 확인했다. 그러니까 3주 동안 양치질 안 했더니 전부 잇몸에 뭐 치주염이 생겼거나 잇몸 질환이 생겼거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뭐가 많이 발생했어요. 이 호중구라는 이 세포가 많이 증가했습니다.를 확인한 거죠. 이러한 비정상적인 면역 마커는 피험자가 장기적인 구강위생 행동 즉 칫솔질과 구강 청결을 재개를 한번 해봤더니 2주 후에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2주 후에 이 호중구라는 이 세포 활동이 완전히 사라졌다. 입안만 깨끗하게 하면은 이 질병은 없는 거죠. 우리는 이것이 구강위생이 관련되지 않은 2차 건강 문제에 대한 취약성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메커니즘이라고 믿는다라고 수석 저자 노아 파인이 말했다. 그래서 신체 전체 호중구, 면역, 뉴트로필, 이뮨 이 세포가 확산되면 겉보기에 뚜렷한 상태가 있어서 전 신체를 연결을 해버리는구나 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흥미롭게도 연구원들은 이 발견이 최근 일부 연구에서 코로나19 합병증과 나쁜 구강 건강 사이의 연관성을 이제 발견했다라는 거죠. 일부 나쁜 치아 건강, 구강 건강 또는 치주염 또는 뭐 잇몸 질환을 가진 환자가 코로나19 합병증이 더 많이 생기면서 더 많이 죽더라. 사망을 더 많이 했다라는 것까지 발견했습니다. 사이토카인 폭풍이라고 하는 과잉 면역 체계 활동은 코로나 환자를 사망으로 이어지게 하는 심각한 코로나 사례와 관련이 있다라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글로거아는 호중구 활동을 증폭시키는 잇몸 질환이 중증 코로나 환자에게 사망 위험을 확실히 증가시킨다라는 역할을 해봤습니다. 그 다음 이 글로거는 치주질환 환자가 코로나19로 부정적인 결과를 볼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라는 증거가 있다라고 발표를 했고요. 호중구는 사이토카인 폭증, 즉 과다면역증을 일으켜서 오히려 코로나 바이러스를 침공하는 것이 아니라 내 몸에 있는 백혈구가 코로나 바이러스 침공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나를 침공하여서 위험이 일어난다라고 합니다. 얼마 전에 코로나 때문에 아주 젊은 청년이 죽었죠. 고등학생인가 그죠? 아주 젊은 청년이 멀쩡한 청년이 죽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그게 바로 이 과다 면역증해서 백혈구가 많이 너무 재생산이 많이 되어서 그죠? 과다 백혈구가 적을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공격하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보여주는 그 과다 면역증 세포는 치주 질환을 가진 사람들이 확실히 많아져 가고 있다. 많이 가지고 있다. 이런 겁니다. 아무튼 이빨이 성하지 않으면 잇몸 질환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코로나에서 빨리 죽고요. 합병증이 많이 걸리고 그뿐만 아니라 치매에까지 연관이 있더라. 이제 호중구를 한번 설명해 볼게요. 이 연구는 아까처럼 봤죠. 유니버시티 오브 토론토에서 Journal of Dental Research에 게재되었습니다. 호중구는 평균 지름이 아주 적겠죠. 백혈구니까 비교적 균일한 크기를 가지고 있는데 이 세포는 호상구와 호영구로 함께 되어 있는데 다형핵 백혈구다. 일반적으로 핵은 두 개 내지 5개의 엽으로
나누어지고 분리된 엽들은 염색질에 의해서 뭐 연결되고 뭐 이렇게 하는데, 자, 여기 그림이 있습니다. 요게 지금 호중구고, 호중구 안에 지금 과다 활동을 하고 있는 놈들이 보이죠? 4개. 그죠? 왼쪽에도 3개가 보여요. 이런 것들은 가서 적을 공격하는 게 아니라 인간의 몸, 나의 몸을 오히려 공격하는 겁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세상이 연구 결과로 우리가 몰랐던 것을 알려주는 거죠. 여러분들은, 자, 치매에 걸리지 않으려면, 이빨 열심히 닦고, 구강 건강, 치주염이나, 뭐, 잇몸 질환 있으면 빨리 병원에 가가지고 치료하고, 지금부터 당뇨, 심장병, 그 다음에 치매, 끼가 있는 사람들은 이빨을 매일처럼 닦아야 되겠다. 매일 뭐 몇 번씩 닦아야 되겠다. 아니면, 그죠? 리스트린이나 이런 것을 구강 청결을 위해서 많은 것을 사용해야 되겠다. 말씀을 드립니다. 자, UN 미래 포럼의 박영숙이었습니다. 박영숙의 미래TV 구독 부탁해요. 감사합니다.